금요일 라이브 리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 토픽입니다. 자, 인슐린, 내부 분계 중에서 인슐린에 대한 부분들 등에 여러분들하고 인슐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결론 또는 결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슐린의 어떤 분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인자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런 중에서도 이제 혈당 증가가 그래도 뭐 가장 뭔가 어떤 큰 요인이다. 그래서 이 혈당을 자극을 줬을 때에 지난 시간에는 이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두 단계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혈당과 인슐린의 피드백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피드백이란 것은 뭐 음성 대금먹임, 양성 대먹임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첨부는 못했는데 아마 자, 지금 한 어디 이게 호르몬을 하면서 나왔던 거여가지고요.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자, 6월달 했네요, 그죠?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력값에 의한 결과 출력값이 다시 원인으로 작용하는 조절 원리고, 여기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호르몬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특히 이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뭔가 어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어떤 건강한 또는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혈당이 증가를 하면은 인슐린 분비도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혈당이 그렇게 해서 그럼 인슐린 분비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혈당이 감소가 되면 인슐린 분비도 바로 중단이 되는 이런 피드백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당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혈당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관 안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저혈당 역시도 상당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슐린은 딱 필요한 만큼만 분비가 되고 그다음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분비가 중단이 된다든지 빨리 혈관 내에서 제거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인슐린 농도는 이제 100 미만에서 아주 미미한 어떤 양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1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무한정으로 계속 증가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혈당 수준이 한 400에서 600 정도가 되게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거의 기저 수준의 한 10배에서 25배 정도의 어떤 범위에서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혈당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무조건 인슐린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점에 달해서 더 이상 인슐린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혈당과 인슐린의 관계를 잘 아시면은 우리가 혈당을 최대한 낮게 유지, 특히 100 미만으로 이렇게 낮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슐린의 급격한 어떤 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췌장의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당분 대사에 대한 우리 몸의 어떤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이 혈당 농도에 따른 인슐린의 분비 조절이 정말 우리 몸이 잘하는 아주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정말 뭐랄까요, 아주 세밀하게 잘 조절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그런 병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세밀한, 즉 혈당 농도에 따른 인슐린의 분비 조절의 세밀한 이런 조절은 우리 몸이 원래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포도당이 자극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에는 이런 속도와 양적인 수준에서 모두 빠른 속도로 확 분비가 되어서 어떤 그 혈관 내의 포도당의 농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혈당 수준이 다시 공복 수준으로 보통은 한 80에서 90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 역시 한 3에서 5분 내에 바로 빠르게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몸이 이 혈당과 그 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요, 뭐 오늘 내용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헬스 토픽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들어보시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과 인슐린의 피드백 관계, 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인슐린이 이런 혈당에 대해서 혈당의 영양, 혈당의 자극으로 아주 어떤 분비가 조절이 되지만은 그게 혈당만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조절되는 건 또 아니다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몸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가지고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